안녕하세요. 40대 이후 더 활기찬 내일을 준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어젯밤 정말 개운하다 이렇게 잘 주무셨나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잠들기도 쉽지 않고 또 자다가 깨는 일도 잦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과연 푹 잤다는 그 느낌, 그게 건강한 잠의 전부일까요? 오늘 저희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주은연 전문의의 통찰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숙면의 기준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특히 40대 이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강한 잠이란 뭘까? 그리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막연하게 그냥 꿀잠 자야지 하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요.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잠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길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아침에는 알람 없이도 눈이 번쩍 떠지고 몸은 깃털처럼 가볍고 그런 완벽한 잠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시죠. 근데 주은연 전문의 말씀에 따르면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서 이런 모든 조건을 매일같이 만족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주관적인 느낌에 너무 집착하는 게 잠에 대한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그 완벽한 숙면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좀 다른 건가 보네요. 네, 바로 의학적으로 정의된 건강한 잠입니다. 실제로 수면 교과서에도 숙면이나 꿀잠 이런 정의는 없어요. 하지만 건강한 잠의 조건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연령대에 맞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 둘째는 자는 동안 자주 깨거나 뒤척이지 않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는 우수한 수면의 질. 그리고 셋째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이고 적절한 시간대의 수면입니다. 아, 시간, 질, 규칙성 이 세 가지군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에 개운하다, 상쾌하다 이런 주관적인 느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느낌은 그날 기분이나 컨디션, 심지어는 성격에 따라서도 너무 크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꽤 잤는데도 본인은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느끼는 수면 상태 오인 같은 경우도 있고요. 특히 좀 우울감이 있거나 불면증 있는 분들은 잠깐 졸거나 선잠 잔 거를 아예 못 잤다고 여기기도 하세요. 와, 잤는데도 못 잤다고 느낀다니. 이거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결국 중요한 건 내 느낌보다는 객관적인 잠의 양과 질, 그리고 규칙성. 이게 핵심이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가장 먼저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그 잠자리에 누워도 바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시간, 이게 길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건가요? 잠자리에 누워서 실제 뇌파상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수면 잠복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5분에서 30분 사이면 정상 범위로 봅니다. 근데 너무 빨리 눕자마자 5분 안에 잠드는 것도 사실은 좀 수면 부족 신호일 수 있고요. 30분 이상 걸리는 건 확실히 인면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30분 이상 뒤척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이렇게 잠들기 어려워지는 걸까요? 특히 40대 이후에요? 원인은 다양하죠. 젊은 층은 주로 수면 위상 지연,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자는 올빼미형 생활 패턴 때문인 경우가 많지만 40대 이후에는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우선 노화 자체가 수면 구조를 좀 바꾸고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늘릴 수 있고요. 여성의 경우엔 또 갱년기 증상 때문에 밤에 갑자기 확 덥거나 안면흥조죠. 가심이 두근거려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흔하고요. 또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저리거나 벌레 기어가는 듯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고 싶은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특정 수면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바로 빛 관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집안 환하게 밝혀두고 있다가 자기 직전에 불 꺼도 잘 잤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밝은 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기 한 3, 4시간 전부터는 천장등 끄고 눈높이보다 좀 낮은 곳에 따뜻한 색, 붉은 기인 도는 간접 조명을 약하게 켜두는 습관만으로도 잠드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빛 이야기 나온 김에요. 그 건강한 잠을 방해하는 주범 세 가지. 술, 카페인, 빛.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술인데요.
잠 안 올 때 술 한 잔 마시면 몸이 좀 이완되면서 잠 잘 온다 이렇게 믿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저도 가끔 유혹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거 정말 괜찮은 방법일까요? 주 전문의는 그 점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알코올이 뇌 기능을 잠시 억제해서 졸음을 유발하고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술 마시면 초반 몇 시간 동안은 꿈꾸는 렘 수면이 줄면서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건강한 잠이 아니라 마치 뇌를 살짝 마취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맞죠? 네. 진짜 문제는 술 기운이 떨어지는 새벽 서너 시쯤부터 시작돼요. 그때 억눌렸던 렘 수면이 갑자기 막 반동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꿈 많이 꾸면서 뒤척이게 됩니다. 또 알코올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는데 이때 숨쉬기 힘들어져서 잠에서 깨게 되는 거죠. 결국 잠들기는 쉬웠을지 몰라도 잠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잠을 자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매우 커요. 야, 잠들려고 마신 술이 오히려 새벽잠을 설치게 만드는 배신자였네요. 아,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커피는 어떤가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젊을 때는 저녁에 커피 마셔도 잘 잤는데 요즘은 오후에 마신 커피 한 잔에도 밤에 눈이 말똥말똥하다. 이런 분들 정말 많아졌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으로 40세를 넘어가면서 남녀 모두 카페인에 대한 뇌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커피 몇 잔 마셔도 끄떡 없던 분이라도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분해돼서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 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네. 그래서 주 전문의는 만약 잠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잠자리에 들기 최소 8시간 전, 가능하면 12시간 전에는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이런 모든 종류의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라고 권고합니다. 오후 3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 잠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8시간에서 12시간 전이라니 와 생각보다 훨씬 일찍부터 조심해야 하는군요. 마지막으로 빈 문제입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정말 잠들기 직전까지 손에서 놓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건 뭐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네. 현실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렵다는 걸 주 전문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자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더 쉽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집안 전체의 조명 환경을 관리하라고 제안합니다. 핵심은 저녁 식사 후 해 지고 나면 집안의 천장등을 모두 끄는 겁니다. 천장등을 끄라고요? 네. 그리고 잠들기 3, 4시간 전부터는 직접적인 강한 빛 대신 눈높이보다 낮은 위치에 놓인 스탠드처럼 좀 따뜻한 색, 붉은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조명을 약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을 좀 어둡게 유지해야 우리 뇌의 송과체에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제대로 충분히 분비될 수 있거든요. 밝은 빛, 특히 천장등에서 나오는 그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아주 강력하게 억제해서 잠드는 걸 방해해요. 아, 듣고 보니 저녁에 스마트폰 밝기 줄이거나 뭐 블루라이트 필터 켜도 정작 천장등은 환하게 켜놓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네요. 스마트폰보다 천장 등부터 끄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몸은 정말 녹초가 된 것처럼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은 안 오는 상황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피곤하면 당연히 졸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랑 졸림을 좀 혼동하시는데 이 둘은 다른 개념이에요. 피로 패티그는 몸이나 정신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로우 에너지 상태를 의미하고 졸림, 슬리피네스는 잠들 준비가 된 상태, ready to sleep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반드시 졸린 건 아니에요. 아, 피곤함과 졸림이 다르다. 네, 우리가 잠드는 건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의 조화로운 작동 결과인데요. 하나는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강해지는 수면 압력 또는 수면 욕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몸속 시계인 생체 리듬, 서케이디안 리듬입니다. 이 두 가지 시계가 딱 맞아떨어져야 쉽게 잠들 수 있어요. 두 가지 시계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밤샘 근무를 한 교대 근무자분들은 아침에 퇴근할 때 엄청 피곤하잖아요. 즉, 수면 욕구 시계는 어서 자!
라고 아주 강하게 외치고 있죠. 하지만 몸의 생체 리듬 시계는 지금은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괴로운 거예요. 피로와 졸림은 이렇게 분리될 수 있습니다. 아하,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두 시계가 맞아야 잠이 오는군요. 그럼 만성적으로 피곤함을 느끼는 분들은 이 두 시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은데요. 만성 피로의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어서 수면, 식이, 운동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뭘 먹는지, 특히 저녁에 과식하거나 술, 카페인 같은 거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운동 부족인지 아니면 과도한 운동인지, 그리고 잠은 어떻게 자는지, 불규칙한 시간, 부족한 양, 낮은 질, 이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주 전문의는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수면, 특히 규칙적인 수면 주기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다른 습관들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세요. 아, 수면부터요. 네. 일단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시계가 안정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변하고 늦은 밤 폭식이나 불필요한 야식, 또 잠을 방해하는 술이나 카페인 섭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게 되면 낮 동안의 피로감이 줄어드니까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기보다 몸을 움직일 의욕과 에너지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다른 무엇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이거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중, 주말 가리지 않고요. 이야, 수면 주기를 잡는 것이 다른 건강 습관까지 개선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운동이 수면에 좋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특히 40대 이후의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그냥 열심히 걷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운동하면 많은 분들이 걷기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떠올리시죠? 물론 유산소 운동도 심혈관 건강이나 기분 전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 전문의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특히 40대 이후 깊은 잠을 자고 밤에 깨지 않고 잠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숙면의 새로운 열쇠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근력입니다. 근력이요? 아니, 근육이랑 잠이 관련이 있다니. 이건 정말 생각지 못한 연결인데요.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엔 좀 놀랐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량과 근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 사코페니아 이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잠을 깊이 못 자고 자꾸 깨는 이른바 조각잠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전문의는 근력이 마치 수면의 여러 단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엔진의 힘과 같다고 설명하세요. 근력이 떨어지면 이 엔진 힘이 약해져서 수면 단계가 전환될 때마다 쉽게 각성하고 잠에서 깨게 된다는 거죠. 와, 근력이 잠의 엔진이라니 비유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잠을 푹 자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깨지 않고 잠을 유지하는 능력을 형상시키고 싶다면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 할 때 한 45분에서 60분 정도, 유산소 20분 포함해서요.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잠을 더 깊게 자고 싶다면 주 4회 이상, 최소 4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주 3회 이상 유지, 4회 이상 깊은 잠. 꽤 꾸준히 해야 하는군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꼭 헬스장에 가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 전문의는 처음에는 아파트 계단 오르기, 예를 들어 5층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기, 이런 것처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집에서 스쿼트나 런지, 덤벨이나 물통을 이용한 팔 운동, 아니면 탄력 밴드를 이용한 등 운동, 밴드 풀다운 같은 거요. 이것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근육량과 근력을 키우는 것, 이게 바로 40대 이후 건강한 잠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40대가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좀 쑤시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는 거랑 잠을 깊이 못 자는 거랑 이게 어쩌면 다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젊을 때는 사실 좀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잠도 며칠 설쳐도 금방 회복되니까 아직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정말 나중에도 괜찮을까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주 전문의는 매우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30대와 40대에 어떻게 생활했느냐가 50대 이후의 건강 상태를 그냥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만 50세를 전후한 시기, 그러니까 남녀 모두 갱년기를 겪으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증,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각종 통증 이런 걸 경험하면서 아, 내가 정말 늙었구나. 이제 내 건강은 예전 같지 않다. 이렇게 느끼면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급격히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50대가 고비군요. 네. 근데 왜 하필 그 시기에 그런 변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날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30대와 40대에 쌓아온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불규칙한 수면, 잦은 음주와 과식, 만성적인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차곡차곡 쌓여서 50대의 건강 급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대가는 65세 이후에 찾아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몸의 통증과 싸우고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치매 같은 각종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학의 발달 덕분에 수명 자체는 매우 길어졌잖아요. 즉,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 어쩌면 고통스러운 상태로 아주 긴 노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 오늘 30대와 40대의 건강한 수면 습관을 포함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명심해야 할 이야기네요. 오늘 저희는 40대 이후 건강한 잠을 위해 무엇을 알고 또 실천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막연히 개운하다는 느낌에 의존했던 숙면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나이에 맞는 충분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질 좋은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주기를 목표로 하는 객관적인 건강한 잠의 중요성을 확인했고요. 또 건강한 잠을 방해하는 주범인 술, 카페인, 저녁의 밝은 빛을 경계해야 하며 특히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웠던 근력 운동이 잠을 깨지 않고 깊이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30대와 40대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50대 이후의 건강과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한다는 점.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40대 이상 청취자 여러분께서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소 피곤하다라고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잠이 부족하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몸이 다른 무언가, 예를 들어 약해진 근력의 강화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또 다른 종류의 신호는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만성적인 피로감과 얕은 잠 속에는 나이 들면서 점차 줄어드는 근육이 보내는 절실한 구조 요청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잠과 근육의 관계를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밤을 더 편안하게 그리고 낮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